좌절 더하기 놀람은 화이고 좌절 더하기 예상은 슬픔이다. 우리는 인간에게 가져야 할 게 이 체념과 기대의 이 중간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은 알랭드 보통이 10대를 위해서 쓴 책, 짜잔!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우구님들이 그 영상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 시리즈 후속작으로 나온 이 책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둘 다 청소년 도서고요. 지난 책은 진로 관련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책은 행복에 대한 책, 10대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이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철학자가 왜 그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뛰어난 철학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35살이나 먹은 청소년 때와는 아주 한참이나 멀어져 버린 제가 읽기에도 저의 감정의 문제를 다스리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요. 저자의 통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성인분들한테는 책이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가볍게 읽고 깊게 사유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 아닐까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목차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목차는 이런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2장에서는 스크린이 나오는데, 이 스크린은 우리가 핸드폰을 본다든지 PC의 스크린, 이렇게 스크린에 중독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나 스크린이 우리를 그렇게나 매료시키는지 알려주고요.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할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3장에서는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4장에서는 내 안의 어린아이,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다 내면의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5장에 가면 학교에 대한 문제, 6장은 친구에 대한 문제, 7장은 우리 몸에 대해서, 8장 오해받는 기분에 대해서, 9장 화에 대해서, 10장 불안, 11장 자신감, 12장 인내심, 13장 자연에 대해서, 14장 어른의 세계에 대해서, 15장 마지막으로 독립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성인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공감이 갔었던 부분은 8장 오해받는 기분부터 화, 자신감, 불안, 인내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인들도 똑같이 고민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때로는 왜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거지? 왜 나는 자신감이 부족할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10대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큰 통찰력을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책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가정만 불행한 이유, 핸드폰을 자꾸 보고 싶은 이유,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 SNS에 사람들이 멋져 보이는 이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 화가 나는 이유, 불안을 느끼는 이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감이 없는 이유, 이런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저자는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문 속에 좋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아까 목차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라는 거, 제가 평소에 화를 낼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정말 가끔씩 이런 화가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막 솟구칠 때가 있는데, 이 화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149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와 슬픔은 모두 좌절과 이루지 못한 희망에서 시작돼요. 다만 좌절이 예상될 때 우리는 슬프고, 예상치 못한 좌절로 놀라면 화가 나지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에는 침착할 수 있지만 갑자기 생긴 일에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편이에요. 그들은 좌절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거부해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공식에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좌절 더하기 놀람은 화이고 좌절 더하기 예상은 슬픔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화의 원인을 저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막 화가 납니다.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면 막 화가 나고요. 믿었던 친구가 절대 하지 않을 거짓말이라던가 놀람과 함께 화가 막 분출됩니다. 근데 만약 미리 그걸 예상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미리 예상하고 있으면 화가 나진 않겠죠.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 슬픔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슬픔조차도 느끼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좌절감에 슬픔을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때로 정말 무례한 사람들을 보고 막 화가 그 화를 못 참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상식선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저만의 이 커트라인이 있는데, 말하자면 저는 어떤 인간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이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인간끼리의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중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무시한다던가 막 무례하게 대한다던가 하는 걸 보면 아마 이거는 제가 그런 일들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픔보다는 화로 이렇게 불타오른 것이겠죠. 저자는요, 이 화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150페이지예요. 화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해야 해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에 적은 항목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을 적은 칸으로 더 많이 옮겨가도록 해야 해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좌절 때문에 조금 우울해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쪽 칸에다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한쪽 칸에다가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둘 다 좌절감과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 화나게 하는 것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예상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일들을 조금은 예측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짰었던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짰었던 계획이 혹은 약속이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화보다는 슬픔에 더 가까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끔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평소부터 어느 정도 깔아놓는 거죠. 근데 이 생각만 해도 좀 슬픈 일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조금은 우울해하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나의 기대가 오히려 나의 감정적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책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인간에게 가져야 할 게 이 체념과 기대의 이 중간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완전히 체념한다면 그것도 좀 삭막한 삶일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도 실망을 계속 전제로 깔아놓는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남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 또한 너무 체념할 필요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 자신에게 너무 화를 낼 이유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저 자신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던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온갖 계획을 짜고 지키지 않고 저 자신에게 엄청 막 화를 내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체념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체념이 아니라 조금의 기대를 남겨둔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서 또 다른 구절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러워하는 감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질투, 부러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참 힘들어하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의 해결책은요, 부러워하지 말자,
아예 이 부러움의 이 감정의 싹을 없애버리자, 남들을 보지 말자, 내 고개를 돌리자,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자는 부러워하는 감정을 우리의 성장의 재료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11페이지예요.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부러움이란 감정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부러움이 중요한 뭔가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알려줘요. 혼란스럽지만 흥미로운 신호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이런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나도 이 부러움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자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 부러운 마음의 진짜 속마음은 수학 자체가 좋아서 그 수학을 잘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인 경우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함으로써 얻게 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부러움의 뒤편에 숨어있는 나의 이 근본적인 욕구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계속 이렇게 알아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고 왜 그들을 부러워하는지 한번 목록으로 그 이유를 작성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돈과 같은 문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들을 부러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부럽거든요. 근데 이 돈에 대한 부러움이 사실 그 돈 자체가 아니잖아요. 돈이 주는 어떤 여가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주는 뭐 다양한 재물을 사는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때문에 돈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돈 자체를 부러워하는 건 다 똑같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욕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책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구절만 보더라도 정말 쉽게 이렇게 청소년분들에게 말을 걸듯이 쓰여 있지만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정말 깊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오히려 더 쉽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 텐데요. 마지막에 한 구절만 더 나눠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소중한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상대방이 이상적이지 않은 점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해요. 누군가를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건 칭찬 같지만 사실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름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위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구절이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타인에게 가진 긍정적인 기대는 사실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기대가 때로는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대가 너무 큰 실망으로 인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대화를 통해서 같이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게 더 좋은 관계 맺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미래엔 아이 세움에서 나온 알랭드 보통의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청소년분들이 읽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주위의 10대들에게 선물로 해줘도 좋고 혹은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떤 식으로 교감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난감해하고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이 걸고 있는 대화 방법과 문제 해결 과정을 터득한다면 자녀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분들이시라면 10대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셔도 되고, 근데 선물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배움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우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